예, 반갑습니다. 이번 코리아 디스커버리 서밋에서 발표를 맡게 된 동일공구벨트 벨트 개발팀의 현재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점프 DOE를 활용한 전동벨트 구동 시의 에너지 절감 인자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 중인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다시피 1945년에 설립 이후 1947년부터 V벨트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베어 벨트라든지 그 다음 1984년도 로버 트랙 등과 같이 전동 벨트에 국한하지 않고 그 다른 고무 제품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이제 개발팀에 들어온 지 약 13년 정도 되었고, 주요 업무는 이제 당연하겠지만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개선과 관련된 시험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프를 활용하게 된 시점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 많은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업무상에 일상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점프의 기능 중에 특히 이제 모델링 하는 기능과 그다음 DOE 시험 설계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유는 이제 시험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행위가 거의 뭐 저희 주 업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다소간의 직관적인 그런 직관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추정하고 그 추정인자를 변경 후에 시험을 하고 추정인자를 또 반복해서 변경 후에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 점프 도입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DOE를 활용해서 사전에 시험 계획을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업무에 있어서 좀 큰 전환이 된,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전동 벨트의 에너지 절감권에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제가 점프를 통해서 DOE를 막 활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진행된 업무입니다. 근래 이슈화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나 그다음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동 벨트의 경우는 그런 이슈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제 이러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점프 DOE를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공유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입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점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레퍼런스를 제공해 드리자는 바람에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타이틀 자체가 전동 벨트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동 벨트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벨트란 것은 말 그대로 전동하는 벨트입니다. 여기서 전동이란 동력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벨트입니다. 그러면 이 동력을 전달해 주는 벨트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동력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벨트의 구동 원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동측이라 하면 이제 주로 엔진이나 동력이 발생하는 측입니다. 엔진이라든지 모터 같은데 이런 발생하는 이제 회전 운동을 이런 풀리라는 회전자를 장착시켜서 요 부분이 풀리입니다. 풀리라는 회전자를 장착시켜서 그 풀리의 홈에 이제 V형 벨트를 걸게 됩니다. 이렇게 걸게 되면 구동축이 회전하면 회전자인 풀리도 회전을 할 것이고 이 회전자인 풀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박혀 있는 V벨트가 이 측면의 마찰력을 통해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회전하고 풀리가 회전하게 되면 마찰력에 의해서 벨트도 같이 회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동측의 회전력이 벨트로 전달돼서 벨트가 회전을 하게 되고 반대쪽에서 이제 그 동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설비가 마찬가지 회전자가 있다면 이러한
마찰력에 의해서 벨트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자가 회전하고 축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동력이 전달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또 제품 자체의 코스트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주요 동력 전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동 벨트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 관점은 벨트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로스를 얼마만큼 줄여주느냐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로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벨트가 회전할 때 어디서 에너지 손실이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크게 한 5가지 정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1번, 첫 번째 원인은 벨트의 탄성 슬립에 의한 손실입니다. 벨트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벨트가 이제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감겨 들어갈 때의 장력과 빠져나올 때의 장력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만큼 이제 슬립이 생기는데 그러한 슬립을 탄성 슬립이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로스. 그리고 두 번째, 회전축과 마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전자의 벨트가 걸려서 이 부분의 마찰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완벽한 동기구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일정 부분 슬립이 생기면서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기 저항에 의한 손실입니다. 회전을 하다 보면 여기 공기는 반대쪽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로 벨트 진동에 의한 손실입니다. 벨트가 회전함으로 있어가지고 좀 완벽한 정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체가 또 회전을 하고 또 장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진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한 손실이고, 마지막 5번째는 벨트가 풀리에 감겨 들어갈 때의 손실입니다. 이렇게 펴져 있는 벨트가 회전자에 감겨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굽어집니다. 평평한 녀석을 굽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굽힘 의한 응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굽힘 응력 자체도 에너지 로스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소비 전력 증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원인 5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벨트가 동력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손실입니다. 이게 없다면 벨트가 동력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1번, 2번은 그런 수단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되고 3번, 4번의 경우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의 노력을 들여서 줄일 만한 그런 의미는 없는 그런 항목이고, 결국은 이제 5번째, 벨트의 굽힘 손실을 손을 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벨트의 굽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전동 벨트 기술이라는 그런 서적 같은 데 보면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추린 내용이고, 핵심만 보자면 굽힘 응력은 벨트의 역률에 비례하고 벨트의 두께와 벨트의 풀리경에 반비례하는 관계인 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인자들에 대해서만 좀 컨트롤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굽힘 응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벨트 제조사다 보니까 이제 풀리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이제 벨트 두께 가지고 이런 굽힘 응력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이론식에서 제시하는 요 인자 외에 다른 인자는, 구조적인 인자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 나머지 두께 외에 나머지 인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점프의 DOE를 활용하게 되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프의 DOE 메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출력값은 소비 전력량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절감률 같은 경우는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제품과 변경된 제품 간의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이제 절감이 얼마가 됐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력값은 소비 전력량으로 잡았고, 그 다음 팩터로 들어가서 인자들은 두께를 포함해서 나머지 구조적인 인자 3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인자에 대해서 각각의 레벨은 저희가 이제 생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으로 선정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트릭스 작성인데 커스텀 디자인 란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조금 고려를 한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모델링까지 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은 아니고 그 각각의 이제 연관성이 있는 인자가 소비 전력량의 연관성이 있는 인자가 어떤 거냐 정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 이펙트 정도만 적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디폴트 값으로 나온 시험값이 12회였습니다. 근데 12회 정도면 보통 이 시험이 한 번 진행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약 12주가 소요가 되게 되고요. 12주 소요 정도면 이제 한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수용할 만한 결과다 평가하고 이대로 바로 매트릭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 매트릭스고 이제 이렇게 점프해서 12가지 매트릭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벨트 실물을 만들어서 장착하고 소비 전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쪽 양쪽 풀리에 사이에 이제 각각의 인자별로 만들어진 벨트를 장착을 했고 이 벨트가 구동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설비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이 장치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자 하나당 한 주씩 총 12주에 걸쳐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인자에 대한 와트씩 값을 다 확인을 해서 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표를 기반으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X1인 제품 두께 같은 경우가 P-밸류가 상당히 낮았고 두 번째가 이제 3차 교호작용이었는데 이 3차 교호작용 같은 경우는 보통 상관관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교호작용을 버리게 되면 아래쪽에 이 작은 화살표 있는 인자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제품 두께만이 이제 유일한 유효한 인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썸머리 오브 핏의 경우 R스퀘어 값이 거의 99, 0.99로 확인이 되고 아노바 분석 결과로 핏 값 자체가 상당히 낮음으로 인해서 인자별 그 변별력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인자들에 대한 스캐터 플로우를 그려본 결과로도 마찬가지로 X1이 아주 뚜렷한 연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인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X1이 유일한 인자라는 걸 구조적으로는 X1이 유일한 인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이제 이론치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동벨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제 구피 목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조적인 인자는 결국은 X1 벨트 두께가 유일하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론식에 이런 이제 X1에 대한 인자를 도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측치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구동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소비 전력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절감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나 뭐 어떤 수요가 있는 쪽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샘플을 장착을 해서 그런 이제 샘플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고 기존 제품의 소비 전력을 또 같이 측정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제적으로 사전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절감 예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신뢰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발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인데 이게 어차피 제가 최초에 이제 모델링을 감안은 하지 않았지만 기왕 이제 결과가 나온 김에 이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점프의 모델링 기능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지금 그 결과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앞서 나왔던 결과표고 그에 대해서 총 한 3가지 정도 방식으로 점프의 기능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까 확정한 유형자 X1에 대해서만 가지고
fit x1 to y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회기식을 작성을 했는데 그 결과 이러한 2차 방정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R 스퀘어 값은 0.8이고 아노바 분석 결과 P 값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인자를 다 넣어서 앞서는 그 유효 인자인 X5만 넣었지만 요번 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모든 인자를 다 넣어서 모델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망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신경망 분석 결과로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R 스퀘어 값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프로파일을 해보니 역시나 X1이 가장 유효성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유효성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모델링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핀 모델을 이용해서 그 스텝와이즈 기능으로 좀 진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스텝와이즈 결과로 선정이 된 부분들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펙트 서머리를 해보니 아까와 동일한 그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3차 교호작용, 2차 작용해서 나머지 결과 다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에 대한 프로파일까지 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필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임의의 구조치를 갖는 벨트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재시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3번째 샘플인데 그 13번째 샘플에 대한 결과와 이제 이 각각의 그 구조값을 넣어서 모델을 예측한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임의의 구조인자를 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실측을 해보니 13,136W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동일한 이제 신경망 모델에 이 인자 4개의 값들을 넣으니 예측값이 13,004.8, 핀 모델을 이용했을 때는 12,956.7, 최초에 만들었던 2차식 모델에 대해서는 13,48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경망 분석이 가장 좀 근접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성만 보기 위해서 좀 상당히 그런 반응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되지 않은 시험 설계였기 때문에 이 모델링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점프를 통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추가로 한번 진행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그 발표 내용을 마쳤고,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